2부는 코리아나부터 출발합니다. 뒤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종목에다가 50%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미리 다른 분들에게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왜 가져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워렌 버핏 아시죠, 그죠? 워렌 버핏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종목을 수많은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정작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이것저것 한 100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추격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 그야말로 종목 분석의 귀재인 내재 가치를 잘 분석하는 이런 가치 투자의 구루가 되는 워렌 버핏조차도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지 않고요. 예컨대 시즈캔디, ABG 방송국, 코카콜라, 또 지코, 웰스파고 은행 등등등 해서 한 10개 종목 이상을 평생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레트 면도기 등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은 그런 결국 뭐냐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다가 50% 담는다. 그 종목을 잘 알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통상 포트폴리오가 몇 종목이 되면은 좋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추세가 상승세일 때는 분산하는 투자 종목을 줄이더라도 추세가 하락세일 때는 분산 투자 종목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 포트폴리오를 예컨대 5종목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일 때는 예컨대 한 8, 9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 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 주식 투자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한 종목에다가 50% 비중이다 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회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안다는 말씀이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하나투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코리아나부터 출발을 합니다. 종목을 2개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워낙 댓글로 올라온 종목이 많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원하는 종목을 제가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 한 아이디당 한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하고 삼성생명 두 중에 하나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지나간 이야기 하면 많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종목도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 종목이죠. 무슨 말이냐?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기준선 밑으로 깐닥깐닥 계속 걸리고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후행스팬인데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보이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구름 안에서 그래도 헤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구름이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구름 밑으로 마저 내려가 버리면은 만사 휴이죠.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코리아나 과거에 이 구름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후에 올라갔잖아 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렇구나. 코리아나가 바로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목에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나가면은 구름 안에서 밑에서 헤매는 경향이 더욱더 많아요.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미래를 잘 모른다면은 결국은 확률이 높은 데다가 베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코리아나는 어떤 상태냐? 구름 안에 있습니다. 구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수가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그죠?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제가 특별하게 재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미래 모르잖아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우리의 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데다가 베팅할 뿐이지 미래를 100%알 수 없으니 약간 확률이 높은 데를 베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재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재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재수 이야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그렇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운도 필요하다라고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현재로 봐서는 재수가 좋으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게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잘못하면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로 봤어야 지금 애매한 상태니까 구름 안이니까 애매한 상태긴 하고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안 팔았으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심각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코리아나.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고 계시겠지만 홀딩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심각하게 손절을 고려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존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처럼 오르지 못한 이유가 있죠. 아니, 골프존 회사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적 이야기가 아니고 차트로 볼 때 이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리아나와 비슷한 그림이죠. 그죠? 사실은 이 종목도 뭐 지난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똑같은 경우에 당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선이 여기인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서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하는 사이에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주가는 구름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구름에 닿으면서 구름이 상당히 지지가 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얘는 구름의 상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헤매더니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구름이 뭐로 작용하느냐? 그 구름 올라갈 때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뭐 싹 그다지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미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처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추세가 전반적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시장의 균형이 매수세 위주의 시장에서 이 종목 매수세 위주에서 매도세가 활개를 치는 이런 상황으로 골프존은 바뀌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밀릴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RSI가 다시 35 정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은 아마 RSI는 30m로 내려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30 밑에 있다가 30 위로 올라서면서 옛날에 약간의 매수 신호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죠? 여기 RSI가 30 밑에서 올라갈 때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RSI가 30m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약간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려면 얘가 결국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따뜻한 대명천지 광명을 찾아야 될 텐데 글쎄요, 그게 확률적으로 봐서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더러 만약에 누가 어떤 제 후배가 저한테 와서 선배님 저 골프장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장 팔아라 그러겠죠. 그죠? 당장 팔아라 라고 이동 가지고 딴 데 가라. 자, 그 다음에 FR텍입니다. FR텍 앞에 우리가 분석했던 종목과 그림이 비슷한 상태인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죠?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전환선 뚫고 기준선 뚫고 현재 내려와야 하는 상태이죠. 그죠? 추세가 근본적으로 상승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기준선 전환선마저 뚫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일부라도 다진 매도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 중에 일부라도 근데 20% 30% 40%라도 털었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죠.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 거니까 별로 손실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 올라간다는 보장에 더 밀리면 어떡하느냐. 잘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구름 정도에 받고 돌아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구름의 상단이나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게 이때 같은 게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케이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이러지 못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뭡니까? 일부라도 털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뭡니까? 이거 구름까지는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등을 하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거나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RSI는 진작에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하락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현재 RSI가 48밖에 안 되니까 중립이죠. 50 중간이니까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RSI가 30m로 내려가야만이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을 바닥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팔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목을 제가 최근에 종목 분석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좋아 보이네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안 좋아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파세요. 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조정 장차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마치 그 뭐가 똑같습니까? 그 미아리 점집에 와서 고민을 토론하는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만 미아리 점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토론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심리예요. 미아리 점집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무지하게 장사가 잘 되고요. 애들이 대학교 쑥쑥 들어가고요. 우리 큰아들은 장가 가가지고요. 손자가 3명이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 얼마나 앞으로도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미아리 점집에 와서 물어본 사람들 뭘 물어보느냐? 남편은 바람 피고 있고요. 자식 애들은 취직도 안 되고 있고요. 딸내미 하나인 거는 죽어도 시집 안 가고 있고요. 예? 큰아들은 취직이 못 돼가 빌빌거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언제 좋아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미아리 점집에 와서 어찌하오리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빠 보일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미아리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한테 복지를 주거나 그 어디야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니하고 둘이서 그 무슨 천재인가 뭐 구신각을 하면은 액땜을 할 거야라고 나한테 1,000만 원 내라 그럼 구대줄게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나한테 주가 올라가 해줄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다소간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FRTech 뭐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역시 이것도 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비아 가비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단계를 다 거쳤죠.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모든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야말로 좀 더 밀리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RSI는 37이니까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조언이 제가 사라 팔아라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아닙니까? 답정너.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는 예컨대 그 여러분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긴 합니다만은 그 여러분 친구가 그 나쁜 놈 남자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헤어져 라고 하든 에이 그래도 세상에 그 남자처럼 좋은 남자 없지 않니? 다시 마음 돌려가지고 다시 사귀어봐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미 여러분들 답은 정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답을 그냥 확인하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자신의 평소의 생각대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뭐 F할 때 팔아라, 골프 좀 팔아라, 가비야 팔아라, 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F할때기, 골프존이, 코리아나가 지금 당장의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 분석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에 내가 만약에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종목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제 말대로 결국적으로 내 말이 맞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갑이야 내일 떨어질 거다 했는데 내일 상가 팡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냥 현재로 봐서 확률적으로 봐서 이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 의견이니까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답은 정해져 있죠. 가비아 저로서는 가비아를 물어보는 여러분이 나한테 내 친구가 후배가 선배 가비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물어보지 말고 빨리 팔아라 그럴 겁니다. 두산 퓨어셀도 똑같습니다. RSI는 매도 신호 이미 나타났습니다. 보이십니까? 그죠? RSI는 이미 매도 신호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란선 끊겼습니다. 오늘 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내내 뭐라고 떠들었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라도 타진이라도 매도하라. 일부라도 팔아라. 보유 비중이 100%라면 그 중에 30% 40%라도 팔아라. 나중에 주가 다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김용구 욕하면서 다시 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니까 데미지는 크지 않지 않냐? 거꾸로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잘 팔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일단 타지 매도라도 파는 것이 정답이다. 이미 아래사에는 빈자리가 팔라 그랬으니까.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려가서 구름 근처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는 제가 맨날 쓰는 말입니다만은 재수에 달려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두산 표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싶네요. 계속 오늘 어떻게 된 게 다 X표네요. 그 다음에 이렌텍입니다. 어떻게 종목들이 다 한결같이 전부 아래 사이가 다 매도 신호네요. 그죠? 여기 매도, 다 아래 사이에 팔라고 그러잖아요. 다 팔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바로 오늘 밀렸습니다. 당장 오늘, 금요일날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오늘 주가가 음선 나타나면서 확 밀리면서 아래 사이가 좋다가 말았죠.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다 일목균표대로 거래할래. fine. 그럼 기다렸다가, 기준선, 미니멈 팔죠. 타지매도.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건 다 판다. 전략. 현재로서는 홀드. 뭐, 그것도 괜찮고요. 아래 사이는 진작에 팔라고 했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매도이죠. 그러니까 뭐 홀드나 아니면 매도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렌텍 여쭤보신 분은 일목으로 봐서 다 좋지 않냐, 그죠? 일목으로 봐서 전환선 돌아섰고 교차이고 구름이 있고 후행 스팬도 올라가지 않냐, 다 좋아 보이니까 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목으로 본다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밑으로 이제 일목을 잘 아시고 거래하신 분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팔 때까지 기다린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보유냐, 뭡니까? 매도냐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대웅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치료제는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지, 뭐 감기약을 만드는지,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주가 자체를 본다면 코로나 치료제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으로 봐서는, 차트로 봐서는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추세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완연하죠. 그죠? 전환선 꺾였고, 아이고, 전환선이 벌써 꺾였고요. 두 개가 교차했고요. 그 다음 후행스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드디어 주가가 구름마저 뚫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이미 다짐매도 했었어야 되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털었어야 되죠. 확률적으로 봐서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치료제 혹시라도 모릅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실제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밖에 사람 절대 알 수가 없으니, 여기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내일 당장 상한가 치겠죠. 그게 만약 진짜로.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알 수 없으니,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 그냥 현재 상태로 모든 정보가 다 이때 판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줄줄줄 팔았으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판 사람들은 대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모르고 팔았을까요? 오늘 근데 계장가가 얼마냐? 계장가 얼마죠? 31,200원인데 31,200원인데 종가가 31,250원에 끝났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한 100원 좀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오늘은 대응에 대해서 그 전날 금요일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질문하셨나요? 코로나 치료제 이야기가 이 사람들 판 사람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팔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하락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응. 역시 제 얘기는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미 모든 단계를 다 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맥스도 아마도 그 전까지는 사실인 거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죠. 그죠? 이런 스토리 같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였죠. 전환선도 그렇고, 구름 넘어섰고, 후행스팬 조금만, 하루만 지나면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으니까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아직까지 기준선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4% 손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아직은 당장에, 뭡니까? 제가 손절은 항상 옳다고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당장에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선에 걸려 있고요. 그죠? 아직은 기준선에 걸려 있고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설령 그때가 털더라도 데미지는 적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팔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려 봄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여러 다른 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끝내주네 올라가는구나 라고 여기에 몰빵 실었다면은 잘못해서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이런 종목도 있지만 재수 좋아가지고, 근데 옛날에 사이맥스 구름 넣는 거 꼴을 보고 여기다가 샀더니 바바박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꽤 수익을 났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얻은 수익만큼을 다른 종목에 손실 난 걸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준선이나 구름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이맥스 홀드. 그다음에 LG이노텍. 분명히 제가 LG이노텍 예전에 분석한 그 기억이 나는데 다시 말씀드리죠. LG이노텍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좋다가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요. 구름 위로 올라왔고요. 후행스팬도 조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리로 다 올라왔으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올라갈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렇죠. 올라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잘 가는 듯 하다가 구름까지 올라가서 이때만 하더라도 끝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야, 괜찮네. 이제 계속 갈 거야. 였는데 정말로 이게 올라갔더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을 이야기한다면 예컨대 이날이 변화일이고 변곡점이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러먹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복잡한 이야기니까 빼고요. 아직까지는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상황이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준선은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준선 먼저 버티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일단 기준선은 버티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면은 기준선만 버티면은 위에 구름이 얇으니까 다시 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해 봅니다. 한번 구름을 넘어섰다가 이게 구름이 어떤가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이라고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기준선마저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예컨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얼마입니까? 타진 매도라도 해야 안 되겠냐. 물론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타진 매도가 아니고 다 팔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일부라도 팔고 다시 반등할 때 되사더라도 일부라도 팔면서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이노텍. 그래서 일단은 홀드인데 구름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털어야 되지 않겠냐. 일부라도 털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자, 순서가 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순서가 주가가 먼저 밀리고 그 다음에 전환선에 꺾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에 서로 교차하고 그죠? 그러다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하락세 그죠? 라고 했는데 지금 녹십자는 어떤 상태냐니까 전환선 꺾이고 교차하고 후행스팬 내려오고 구름의 지지가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구름이 두터우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물론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산 종목도 종당 바이오 같은 종목도 있긴 하니까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가가 구름을 옆으로 건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기대해 보긴 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이 구름이 얼마냐니까 23만 2천 원인데 23만 2천 원 마저 무너뜨리면은 그때는 심각하게 보유 비중을 줄이는 쪽이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소간 좀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보유 비중을 한 종목에다가 많이 한 게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들 다 말씀드렸는데 2부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죠? 별로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소간 좀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분석이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뭐 제 생각이니까 뭐 항상 맞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대충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